자,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예, 드디어, 상속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자바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야 좀 자바스러운 걸 좀 할 때죠. 예, 지금까지 앞에 했던 것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사실은 강의할 때도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책에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강의죠, 이제. 예, 이제부터가 조금씩 OOP를 제대로 배워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챕터의 주제는 상속이라는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OOP 책에 보면 이제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오고,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나오고, 이제 포인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죠. 예, 근데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되게 좀 그 중국집 예제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역시 상속이라는 게 도대체 세상에 왜 등장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예.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든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건 재사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재사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시던 간에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죠. 자, 그렇다면 재사용성이라는 걸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수정 없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코드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로직이죠. 자, 근데 사실은 그 클래스 선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생성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앞쪽 챕터에서 제가 스태틱 블록이라는 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스태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블록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데이터 로직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상속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어떤 책들 보면 상속 그러면 뭐 되게 웃기대요. 이게 사실은 Thinking in Java라는 책, 브루스 에켈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Thinking in Java라는 책에서 비롯된 설명인데, 포유류 나오죠, 포유류.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죠, 뭐 사자 나오고 고양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자 나오고 뭐 호랑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네, Thinking in Java라고 브루스 에켈이 써놓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걸 책에 이런 언급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널리 퍼지는 상속에 대한 설명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 때 사자와 호랑이를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발 개발자 마인드에서 좀 보세요. 네, 상속을 좀 현실적으로 보시라고요. 상속을 현실적으로 보시면요, 그런 의미로 보이시지 않아요. 실제로 상속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코드를 물려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물려준다라는 말이 처음에 좀 어색하시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드를 물려준다라는 기능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책에 그런 설명을 해놨죠. 일반 계산기가 있고 공학용 계산기가 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라는 건 일반 계산기가 가지는 기능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잖아요. 자, 이때 쓰시는 게 상속이에요.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이때 그냥 코드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자, 제가 좀 이따 메모리 구조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상속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상속할 때는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를 상속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데이터를 갖다가 거기에 그 클래스에서부터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는 언제냐면, 우리가 데이터 위주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건 뭐라고 부르죠? 밸류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삼았죠, 그때? 앞쪽을 잘 보세요. 엑셀 같은 걸 제가 기준으로 삼죠. 어, 제가 이거 실무에서 할 때도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ERB이라고 얘기하죠. ERD라고 이제 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부터 설계를 하게 되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를 상속하는 경우엔 주로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시스템이 확장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더 나중에 시스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 도서 있죠, 도서. 도서 대여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도서를 위주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고객의 시스템이 변경되는 거예요. 잡지도 팔겠다라고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DVD도 팔겠다라고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요,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써먹으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 상속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시스템의 범위가 확장될 때 보통 많이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로직을 상속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로직이 있거나, 혹은 추가적인 로직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계산기랑 공학용 계산기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대체할 로직을 가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라이드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이 개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을 할 때 상속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법이에요. 이 구조를 보시면. 자, 상속과 관련된 용어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속이 물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걸로 그냥 설명드리면, 중국집이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중국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중국성, 아버지의 가게가 있었다. 아버지 때 가게가 있었다. 자, 뭘 팔았다? 짜장면 팔았단 말이죠. 자, 상속을 하면 자식들이 뭘 물려받습니까? 짜장면의 비법을 물려받는 거죠. 첫 번째 자식이 나와서 짬뽕을 팔고요. 두 번째 자식은 나와서 탕수육을 팝니다. 자, 이러면 이때 여기 기능을 물려주는 기능 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모 클래스. 혹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슈퍼 클래스. 혹은 뭐 상위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는 쪽 있죠. 이쪽은 이제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혹은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다이아그램을 그릴 때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포인터가 좀 잘 안 맞네요. 이렇게 이용해서 그리거든요. 자, 이쪽이 이제 부모 쪽을 가리키게 되고, 이 밑에 쪽이 자식 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기능으로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기능으로 보시면 부모 때는 뭐만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짜장면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자식 때는 뭐도 팔아요. 짜장면도 팔고 짬뽕도 팔죠. 자, 그러면 기능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은 거죠? 부모 클래스가 많습니까? 자식 클래스가 많습니까? 자식 클래스가 더 많아요. 많거나 같을 수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이런 구조 한번 봅시다. 제가 흔히 예로 많이 드는 게 마우스 예제를 많이 듭니다. 예전에 마우스는 투버튼 마우스였죠. 여러분은 기억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만,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어리시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아마 어리시겠죠,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우스 나왔죠? 휠 마우스 나오잖아요. 자, 옛날에는 그 안에 고무공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 투버튼 마우스에 있었던 기능에다가 플러스 휠이라는 기능이 더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나오죠? 요새는 휠 마우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가운데 그 동그란 공 들어가시는 거 거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요새는 전부 다 옵티컬 마우스죠. 광 마우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자, 그럼 광 마우스는 잘 보세요. 기능이 추가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휠 마우스나 옵티컬 마우스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만 달라졌죠? 기능만 바뀌었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게 기능의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이 뭐예요? 부모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맛배기니까. 자, 이제 가장 오늘의 주제는 요거죠. 포인터로 바라보자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 생성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성자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자,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시나요?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클래스가 하나, 자, 메모리상에 여기에 있죠. 자, 이쪽을 사실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얘기합시다. 이쪽을 이제 클래스가 동작하는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힙이라고 얘기하죠. 객체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 됐습니까?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 자, 그럼 여기 이쪽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이게 부모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식 클래스가 연결되어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식 클래스로 갖다가 우리가 뉴로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다 메모리 공간 새로 할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부모 쪽의 메모리 구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메모리 구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객체를 두 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까요? 이게 부모 클래스 객체, 자식 클래스 객체, 자식 클래스 객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두 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될까요? 자, 이건 뭐죠?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속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상속은요, 코드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코드를 물려받는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모리 공간을 찾아갈 때 쓰이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슈퍼라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예제 하나 만들어 드리죠. 예제를 하나 봅시다. 네. 네. 자, 마우스 예제로 나왔으니까 그냥 마우스 예제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void 클릭 레프트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레프트 클릭 하겠습니다. public void 클릭 라이트 하죠. 자, 그럼 여기는 네. 라이트 네. 클릭하죠. 자, 여기까지 뭐 별다른 점 없습니다. 자, 이 기능 그대로 물려받아 볼까요? 이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볼까요? 자, 뭐 만들까요? 휠 마우스 만들겠습니다. 잘 보시죠. 네, 자바에서 상속은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나왔죠? 슈퍼클래스 나왔죠? 자, 요걸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라는 클래스에서부터 이어받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 코드가 없죠? 네, 클릭 레프트, 클릭 라이트 코드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객체를 만들어 보죠. 휠, 마우스, M은 new, 네, 휠, 마우스 봅시다. 자, 그 다음 호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호출할까요? M 점 해볼게요. 뭐 나오는지. 클릭 레프트 보이시죠? M 점 클릭 라이트 보이죠? 됐습니까?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코드를 돌려보면요. 결과물은 동일한 코드가 실행이 돼요. 자, 레프트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하는 거 보이시죠? 코드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뭐는 안 했죠?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구조를 봅시다. 여기 있는 구조를 보면 실제 움직이는 객체는 누굴까요? 이 객체죠.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움직이는 녀석은 지금 이 하위 객체란 얘기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호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클릭 레프트를 했죠. 클릭 라이트를 했죠. 자,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건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하위에 있는 녀석. 하위에 있는 녀석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메소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클릭 레프트와 클릭 라이트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이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어요. 제가 m 클릭 레프트.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그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자, 없으면 어떻게 하냐? 위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찾아 올라갑니다.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클릭 레프트 있고 클릭 라이트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실행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 이 공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뭘 가질 거냐? 얘는 뭘 가질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녀석에 그래요. 포인터를 가지겠죠. 그죠? 이 위에 있는 녀석이 포인터를 가진단 말입니다. 이 위에 있는 녀석이 포인터를 가진데 우리가 직접 가져가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이 위에 있는 녀석이 포인터를 가져간다는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봅시다. 자, 제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보세요. public void doA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슈퍼라는 키워드가 바로 그 부모의 포인터예요. 자, 뭐 나왔죠? 클릭 레프트 나왔죠. 자, 여기를 잘 봐주시죠. 자, 그 커멘트 처리했을 땐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자, m doA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죠? 얘 찾아가겠죠. 움직여야 되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예, 움직여야 되는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doA 나왔죠? 찾았죠? 있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뭐 호출했죠? 슈퍼점 호출했습니다. 자, 슈퍼점이 뭐라고요? 명시적으로 어디 올라가는 거라고요? 위에 있는 부모 쪽에다 호출하는 코드가 바로 이 슈퍼라는 키워드예요. 즉, 슈퍼라는 건 포인터예요. 디스라는 게 옛날에 저희 그 앞쪽에서 디스라는 키워드를 공부하신 적 있어요. 디스라는 키워드는 뭐였죠? 현재 객체예요. 반면에 슈퍼라는 키워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위 객체를 얘기할 때 디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선은 이거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이거가 이렇게 될 거냐. 그러니까 자식 객체를 만들면 자식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부모 쪽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 쪽은 이렇게 만들 것이냐, 따로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만들까요? 자,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제가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자식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 메모리 구조 이렇게 똑같이 만든단 말이죠. 자, 이거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자식들이 이걸 같이 쓸 거냐? 아니면 아니다. 얘도 객체니까 그냥 따로따로 물어서 만들 거다. 라는 거 아이디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억하세요. 슈퍼라는 키워드는 부모 쪽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걸. 알겠습니까? 자.